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블로그에 국가직 원서 접수 관련된 팁 관련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영상으로도 국가직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수험생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관련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고민도 많아질 거예요. 크게 세 부류의 수험생들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렬이 정해져 있는 수험생들 계시죠. 뭐 세무직이나 국가직에 이제 특화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교정직, 보호직. 그러면 직렬이 정해져 있는 수험생이라 할게요. 이런 수험생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추후에 이제 뭐 뽑는 인원, 뭐 경쟁률, 작년 합격 컷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떠한 뭐 뽑는 인원이나 합격 컷이나 경쟁률을 또 많이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수험을 준비할 때는 우선순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렬이 정해져 있는 수험생분들은 어차피 그 직렬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뭔가를 고민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작년 데이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데이터일 뿐이죠. 왜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자신과 같이 경쟁하는 수험생분들의 실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많이 뽑는 직렬은 많이 수험생들이 몰리고 적게 뽑는 직렬은 당연히 적게 몰리지만 그렇다고 컷이 많이 뽑는다고 떨어지고 적게 뽑는다고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죠. 같이 경쟁하시는 수험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운도 중요하죠. 시험 당일날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실수를 덜 한다고 하면 점수가 예상외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한지 잘 모르고 내 약점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운이 나쁘게도 시험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들, 뭐 OMR 카드 작성을 잘못하거나 시간 배분을 잘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풀거나 정말 많은 변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데이터는 참고만 하시는 거죠. 과목이 바뀐 이제 직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작년 어떤 뭐 뽑는 인원, 경쟁률, 합격 컷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남은 기간에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고민이나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실력 향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렬을 아직 정하지 못한 수험생들입니다. 행정직을 준비한다면 뭐 경찰 행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일반 행정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가직에서 특정 직렬 아니고서는 정말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직렬에 합격이 가능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차피 잘하는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니까 오히려 현직에서 관련된 그 직렬의 장단점을 빠르게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합격생들을 매년
많이 배출하고 또 온라인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봤는데 종종 직렬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직렬을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타직렬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역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타 지역을 지원하거나 눈치 작전을 쓰거나 특히 지방직 상당히 심하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가 합격생분들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게 제대로 직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했다가 자신과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또는 본인과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의원 면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격생분들 중에서는요 다시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일단 지방직이 주 목표이긴 하겠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는 각각 직렬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시고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현직 분들도 워낙 많이 활동하시고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나서 내가 정년까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직렬이 나에게 좀 더 맞을까, 조금 더 행복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 때는 합격을 위해서 일단 합격이 최우선이니까 이런 걸 잘 고민을 안 하다가 합격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지역을 고민을 안 하고 타 지역을 지원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타 지역이 본인이 연고지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산다고 했을 때 모든 게 이제 다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거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급여로 과연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보다는 직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지방직이 주 목표인데 국가직은 쓸 수 없는 수험생들이 계시죠. 과목이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 중에서 특정 과목을 추가해서 국가직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 계세요. 누구냐면 재시생분들 중에서 다른 과목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너무 1년에 지방직 하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국가직에서 볼 수 있는 직렬 위주로 과목을 한 개 정도 추가하는 수험생들이 계시죠. 이런 수험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이 잘 나오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수험생들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아직 점수가 안 나와요. 지방직 점수가. 그런데 지방직만 준비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과목을 갑자기 추가하신 분들이에요. 이 수험생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직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직에 시험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국가직은 가서 봐야죠. 그리고 거기서도 실전 연습도 한번 해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가지고 미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약점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고.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실력도 안 나오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듯이 편하게 보라는 거죠. 과목을 무리하게 추가하신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본인과 지방직에서 같이 경쟁하실 분들은 원래 본래 과목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목을 추가하니까 아직 다른 과목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과목을 추가해보니까 더욱더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원래 과목을 준비했던 수험생분들과
무리하게 과목을 추가하신 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합격을 할까요?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수험생들 많이 계십니다. 불안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선순위 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직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인데 아마 이런 고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합격생분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국가직은 합격하고 지방직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 합격생분께서 국가직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방직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걸까요? 아니죠. 시험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면 나머지는 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실수를 줄이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공부해도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서 잘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합격하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데이터 뭐 몇 명 뽑았느니 합격 컷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 향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휘둘르지 마세요. 뭐 작년에 합격 컷이 몇 점이었고 그거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신 지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신 지원 안 하고 지원해가지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적응을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합격생분들이 다시 시험을 보거나 직렬을 바꾸거나 의원 면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